자, 지금 우리가 로그인 기능을 구현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로그인이라는 거는 한 번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번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로그인 되었습니다라는 상태에서 또 이런 식으로 로그인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된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이제 로그인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기능을 우리가 구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뭘 구현을 해줘야 되냐면, 우리 거에다가 세션이라는 기능을 여러분들이 도입을 해줘야 돼요. 뭘 도입한다? 바로 세션이라는 기능을 도입한다. 그냥 이제 세션을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세션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웹브라우저마다 이제 뭐 웹브라우저가 뭐 파이어폭스도 있고 뭐 크롬 브라우저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 엣지 등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실제 서버가 이 웹브라우저가 뭘 하는지 이제 얘네들이 뭐 기억을 못해요. 근데 웹브라우저 상에서 얘네들이 이제 기억할 수 있는 어떤 특정 데이터를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세션이에요. 그러면 세션의 역할이 뭐냐면 이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로그인이라는 걸 했어요. 로그인. 그러면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 특정 브라우저에다가 우리가 로그인에 대한 데이터를 여기다가 이제 잠깐 이제 뭐 정확하게는 심어준다기보다는 이 로그인한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냐면 각각의 브라우저의 세션에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션에 암호화로 저장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에서 이 세션에 저장되어 있는 로그인에 대한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억이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그아웃을 누르지 않는 이상 웹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이 로그아웃을 별도로 누르지 않고 웹브라우저를 바로 끄죠?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 다시 켰을 때 로그아웃 돼 있나요? 아니에요. 로그인이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요. 이 세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있는 데이터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세션이 그렇게 작동되게끔 이제 각각의 웹사이트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로그인이 됐을 때 그리고 별도로 여러분들이 로그아웃을 클릭하지 않았을 때 웹브라우저가 종료된다? 그러면 로그인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다? 세션 때문에. 세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유지하고 로그인한 사용자의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F12 누르면 개발자 도구가 이런 식으로 열리는데 여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있는데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세션 스토리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션 스토리지에 여러분들의 로그인 정보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뭐 쿠키라든지. 자, 그래서 뭐 그런 식이다라는 정도만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로그인한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뭐 하고 싶다? 세션에다가 저장을 하고 싶은 건데, 근데 그 세션을 어디다 만들어 줄 거냐면, 일단은 컨테이너에다가 만들어 줄 거예요. 세션을 필요로 하는 녀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public, static, 그 다음에 세션이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당연히 이제 세션이라는 거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죠. new 세션이라고 이런 식으로. 자, 컨트롤 눌러서 크리에이트 해주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그냥 세션이라고 해서 세션 패키지를 따로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제 지금 여기가 로그인한 부분이죠. 그러면 로그인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요 부분에다가 RQ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set이 저장이잖아요. 그죠? 세션 ATTR이라고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인드 멤버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로그인드 멤버라는 거는 로그인한 회원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멤버의 리모컨의 복사본을 여기다가 넘겨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러려면 지금 우리가 앱 실행했을 때 얘한테 RQ 안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RQ를 별도로 넘겨주셔야 되고, 자, 요거 넘겨준 다음에 컨트롤 눌러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당연히 RQ의 세션 ATTR이라는 게 존재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컨트롤 눌러서 크리에이트해서 만들어줄 거고, 얘는 ATTR name이라 쓸게요. 세션이 못하는데요. 자, 여기다가 다시. 자, 얘는 ATTR name이에요. ATTR name이고, 그 다음에 어디 있죠? 여기 있다. 얘는 멤버를 안 할 거고 오브젝트를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갖고 이렇게 작성을 해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데이터라는 게 여러 이제 뭐 멤버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아이디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에 보면 이제 세션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컨테이너에다가 이런 거 하나만 씁시다. 자, Alt 인서트 눌러서 getter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 세션. 자, 요거를 이제 하나만 만들 거예요. get 세션이라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컨테이너에서 get 세션. 그러니까 세션을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션이라는 거는 원래 사용자마다 한 명인데 지금 우리 프로그램 자체가 한 명밖에 안 쓰잖아요. 그죠? 한 명밖에 안 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세션이라고 만들어주고 세션 객체 리모컨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세션에 대한 요 정보들을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션에 set attribute라고 이런 식으로 적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attr name이라고 적어줄 거고, 그 다음에 value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값을 저장해 줄 겁니다. attribute예요. 자, 컨트롤 누르면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션이라는 거는 실제로 맵과 비슷하게 킥 값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private라고 쓰고요. 맵 string 오브젝트라 쓰시고, 얘는 뭐라 쓸까요? 세션 스토어라 쓸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써도 되고 뭐 그냥 스토어라 써도 되고 뭐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이름으로 요 값을 우리가 저장하면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세션 스토어에 put 해가지고 attribute value 이런 식으로 값을 저장을 해주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쉽게 말하면 RQ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RQ한테 야, 너가 세션에 어트리뷰트 좀 저장을 해줘. 세션 속성 좀 저장해줘. 그러면 나는 현재 요 이름으로 요 값을 저장할래. 그러면 이제 RQ에서 뭐 한 거예요? 일단 공용 객체로 지금 세션을 두고 얘한테 세션에 대한 리모컨을 여기다가 연결을 다 시켜준 거죠. 그러면 연결을 시켜줬기 때문에 세션을 불러와서 세션에다 뭐가 가능하냐면 여기 set attribute 해가지고 실제로 넘겨받은 요 데이터를 요 이름과 요 값으로 저장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1대1로 쌍을 이뤄가지고. 그래서 set attribute라는 메서드를 만들어서 요 attribute name과 attr name과 value 값으로 해가지고 맵에 저장을 해준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저장이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죠? 실제로 세션은 내부에다가 직접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가지고 작업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거 하려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연결을 해줘야죠. 세션 스토어에다가 new 해시맵 이런 식으로 요건 해줘야죠. 요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몇 개를 조금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는 get attribute라고 해줄 거고요. 자, get이라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가져오는 거죠. 가져오는 거. 그러면 여기다가 get 적어주시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remove attribute예요. remove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삭제하는 거예요. 세션을. 그러면 remove라고 적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다. 됐어요.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RQ한테도 몇 가지 기능을 조금 더 부여를 할 겁니다. 자, 여기다가는 get session attribute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오브젝트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매번 여러분들이 뭐 사용하는 게 너무 귀찮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세션을 만들고 요거 자체를 생성자 메서드 했을 때 컨테이너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면 굳이 매번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건데
퍼블릭 뭐야? 로그인 멤버? 응? 자, 일단은 쓸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아, 요거 때문에 그렇구나.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 remove session attr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매번 이거 안 해도 되죠. 그냥 remove attribute라고 써주시고 됐어요. 이런 식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세션을 저장하는 역할, 그 다음에 세션을 가져오는 역할, 세션을 삭제하는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맵에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로그인하면 여기에는 이제 멤버라는 리모컨의 복사본이 요 이름으로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앱에서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명령 컨테이너 써고요. 자, 세션을 여기서 얻어올 거예요. 세션 이렇게 세션이라 해가지고 세션을 이제 얻어온 다음에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 줄까요? RQ에다가 여기다가는 불리언이라 쓰고 해즈라 쓸게요. 해즈 그 다음에 해즈는 가지고 있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그냥 순서를 웬만하면 맞춰줍시다. 그러면 해즈라는 거는 여기서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션 스토어에서 컨테인스 키 요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요 이름으로 존재하면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왜 제가 이걸 했냐면 로그인한 멤버에 키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쓴 거죠. 그래서 있으면 얘는 true, 없으면 false 뭐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되게끔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앱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일단 세션을 구워서 가져온 거잖아요. 세션을 여기서 구해볼까요? 여기다 만들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만들게요. 멤버라고 써주시고 로그인드 멤버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션에서 뭐가 있어요? get attribute라는 게 있죠. 현재 이제 우리가 로그인드 멤버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녀석을 이제 가져오려면 여기 연결하려면 이제 우리가 지금 오브젝트로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멤버로 형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스트링 프롬프트 네임이라고 적어주시고 여기를 명령이라 써볼게요. 그 다음에 얘는 프린트 F로 바꾸시고 프린트 S 네, 프롬프트 네임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요거 명령으로 치환이 되는 거예요. 치환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요걸 바로 하기 전에 만약에 로그인드 멤버가 널이 아니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자, 로그인드 멤버가 널이 아니라는 거는 일단 데이터가 여기에 이제 get 해가지고 가져왔다라는 거죠. 키로 가져오면 여기 밸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멤버의 리모컨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프롬프트에다가 로그인드 멤버의 유저 네임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실행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처음에는 명령이라는 말이 나오겠죠. 뭐야? 자, 다시 get session 요거를 프롬프트 네임을 커맨드를 명령을 받죠. 프롬프트 네임 명령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올바른 명령이 커맨드 그렇죠. 얘부터 나와야죠. 자, 네임 아닌데? 자,
코드가 잠깐 순서가 헷갈렸어요. 자, 그러면 프롬프트 네임은 처음에는 이제 얘가 조건이 될 테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씁시다. 자, 커맨드 컨테이너. 지금 얘부터 명령을 받죠? 일단 요거부터 써야죠. 이렇게 써야죠. 이게 맞는 거죠. 순서를 제가 잘못 헷갈렸어요. 그러면 이제 명령은 처음에 나올 테고, 이 로그인드 멤버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오면 여기에는 이제 명령에 유저 1, 2, 3이 꼽힐 거거든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바 텍스트 게시판. 자, 앞목문 돌고 커맨드 입력 받는데 얘가 먼저 안 나오고 얘가 먼저 나올 거야. 커맨드를 입력 받는다라. 다시 해볼까요? 세션은 여기다 만들고 이거를 이렇게 위에다 씁시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순서를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여기다 써야죠. 순서를 조금 헷갈렸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설명드리면 요거는 뭐 사실 여기 반복문 안에 없어도 되고 요 위에 있어도 크게 상관없는데 그냥 이렇게 씁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세션을 가져온 다음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 로그인드 멤버라는 이름으로 멤버 리모컨이 이제 멤버 객체의 리모컨이 저장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세션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있으면 이제 여기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가져와서 여기에 이제 멤버 리모컨을 넣어주고, 근데 그게 만약에 널이다, 그러니까 널이 아니다 라고 하면 들어온 거니까 여기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거기 유저네임을 여기다 꼽아주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명령이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유저 1, 1, 2, 3, 4. 자, 이렇게 나와요.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재 로그인한 회원이 유저 1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구현할 수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로그아웃 기능을 구현한 건 아니에요. 이거 한 번 더 하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사실 통과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과가 되겠죠. 그거는 뭐 천천히 하나하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요. 자, 일단은 뭐예요? 세션을 지금 도입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구현할 줄 알면 이제 로그아웃 기능도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